중국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약 5% 수준을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소비도 회복 신호입니다. 소매 판매 증가율이 약 5%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중국 경제는 붕괴 위기라는 말까지 나왔던 상황입니다.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률 약 20% 이상, 소비 침체까지 겹쳤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다시 살아난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입니다. 정부 돈입니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규모만 약 수백조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재정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은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도로, 철도, 공장, 이 모든 곳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생산이 늘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수출입니다. 중국 수출은 다시 증가세입니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증가율이 약 20% 이상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비교우위입니다. 비교우위란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만드는 분야입니다. 중국은 제조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살아납니다. 여기서 세 번째 단서입니다. 소비 회복입니다. 코로나 이후 억눌렸던 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를 보복 소비라고 합니다. 보복 소비란 참았던 소비가 한 번에 터지는 현상입니다. 여행, 외식, 쇼핑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돈의 흐름을 직접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에서 만든 100만 원짜리 제품을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약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중국 제조업 평균 기준 약 20만 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수수료입니다. 유통과 플랫폼 비용이 약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리비하고 공장 유지 비용입니다. 공장 유지 비용하고 세금까지 합쳐서 약 20만 원입니다. 마지막 기업 이익입니다. 약 10만 원 수준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100만 원을 팔아도 남는 건 고작 1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생산은 왜 계속 늘어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란 많이 만들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량 생산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숨겨진 구조가 있습니다. 과잉 생산입니다. 과잉 생산이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드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팔리지 않아도 생산을 계속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핵심 문제입니다. 그럼 실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국 공장은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재고를 쌓습니다. 기업은 매출은 늘지만 이익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저렴한 중국 제품, 그 이면에는 이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소비 중심 경제입니다. GDP의 약 70%가 소비입니다. 반면 중국은 투자와 생산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또 다른 비교입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기업은 수익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중국은 시장 점유율을 먼저 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최소 운영 수입 보장입니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 적자를 버티게 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중국 경제 반등은 자연 회복이 아닙니다. 정부, 수출, 생산, 이 세 가지가 만든 인위적 반등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변수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두 번째는 소비입니다. 지속적인 소비 증가가 가능한지 불확실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경기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수 중심 경제 전환입니다. 두 번째 과잉 생산 구조 개선입니다. 세 번째 민간 소비 활성화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중국 경제 반등은 진짜 회복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